불이 꺼진 밤, 조용한 방 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몸은 조용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30년 전 방식 그대로 몸을 자극하던 김용우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전립선이 부은 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미 염증이 퍼져 있었고 성기능도 이전 같지 않았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전 그저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해왔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30년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 하나가 평생 지켜온 전립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자위 습관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 요로기능, 성기능 나아가 삶의 활력과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자위는 건강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자극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겪습니다. 혈관은 약해지고 신경은 민감해지며 조직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강하게 빠르게 억지로 끝내는 자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마모된 엔진에 무리하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작동하지만 곧 내부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장의 전조 증상과 진짜 원인,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에 익은 습관, 몇 가지를 조용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쌓이면 병이 된다. 자주 풀어야 건강하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변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자식이나 아내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묻기도 쉽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고통스럽게 혼자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꺼내려 합니다. 저희 진료실을 찾는 60대 이상의 남성 환자, 절반 이상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위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는데 자꾸 더 세게, 더 빨리 하게 돼요. 이분들의 전립선을 초음파로 확인해보면 대부분 부어있거나 염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을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위험할까요? 이제부터 그 4가지 습관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어떻게 바꾸면 몸이 다시 회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첫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을 빠르게 비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강한 자극이 자위의 쾌감을 빠르게 이끌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성기의 혈관은 얇고 예민해집니다. 강한 압력은 신경을 자극하기보다는 손상시키고 둔감하게 만들며 이는 곧 더 세게 해야만 느껴진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마치 매일 똑같은 자리를 세게 문지르면 그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빠르고 강한 자극은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은 성기능 저하와 전립선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끝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그냥 잠깐만 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준비가 되었을 때, 즉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에만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됩니다. 이것 없이 억지로 자극만 반복하면 전립선은 마치 조여진 밧줄처럼 압박을 받기만 합니다. 그 결과 사정 후 묵직한 불쾌감, 배뇨 불편,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피로감입니다. 이건 마치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찢어지고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항상 같은 방식과 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그 자극을 더 이상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이것을 습관화, habituation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점점 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세게 해야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마찰,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자극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성적 만족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극의 방식과 부위를 다양화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환과 항문 사이 바로 그 부드러운 부위. 여기가 바로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핵심 지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전립선 마사지는 바로 이 부위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중요한 부위를 평생 무시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에 쌓인 분비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며 혈류는 정체되고 전립선은 점점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기력 저하 사정, 불능, 잔뇨감, 요도염 등 전립선 질환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모두 몸이 이미 바뀌었음에도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작은 변화가 건강한 반전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을 찾은 61세 박성민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님은 자위 후 항상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쾌감이 오래 남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자위 습관을 여쭤보니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빠르게 자극하는 방식을 수십 년간 반복하고 계셨죠. 저는 그 방식이 감각신경을 마비시키고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니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셨지만 2주 동안 제가 권해드린 부드러운 자극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하신 말,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단순히 손에 힘을 빼고 자극 방향을 바꾼 것만으로도 전립선의 부담이 줄어들고 순환이 살아난 겁니다. 다음은 70세 최준호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억지로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위 후에는 항상 사타구니가 뻐근하고 밤에는 자주 화장실을 찾는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몸은 끝까지 갈수록 더 아픕니다. 그래서 충분히 흥분될 때까지 시간을 들이고 성적인 상상과 감정적 흥분을 먼저 유도한 다음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지만 몇 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더 빨리 끝나고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흥분이 충분하면 몸의 반응은 더 깊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적 흥분 시 몸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며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전립선 압박이 줄어들고 사정 후 불쾌감도 훨씬 적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이상 천림입니다. 이분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고민하셨습니다. 뇌가 자극에 둔감해졌기 때문이죠. 저는 귀두만 자극하지 말고 성기 전체, 특히 뿌리와 고환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극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뇌는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극의 세기가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이 살아나면서 느끼는 새로운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이정성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귀두만 빠르게 자극하는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결과는 자위 후 피로감 묵직한 복부 불쾌감, 잔뇨감, 그리고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찾는 불편함. 저는 단 하나의 방법만 알려드렸습니다. 회음부 자극. 고환과 항문 사이에 부드러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거나 원을 그리며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한 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자위 후에 몸이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회음부 자극은 단순한 자위 동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전립선 마사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 4가지 습관만 바꿔도 전립선은 빠르게 반응하고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자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3가지 핵심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전립선을 살리고 몸의 반응을 되살리는 건강한 자위법 3단계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권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하신 검증된 실천법입니다. 첫째, 절대 꽉 쥐지 마십시오. 손에 오일을 살짝 바른 뒤 성기를 감싸듯 부드럽게 쥐고 앞뒤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자극해 주세요. 왜 오일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부드러운 감각을 증폭시켜 신경 전달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아무 오일이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과 같은 천연 식물성 오일을 권장합니다. 반면 석유계 젤은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초교음 자위를 했을 때 마치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극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앞뒤로 흔드는 움직임에 익숙하지만 이 동작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력을 줍니다. 그에 비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은 전립선의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예민해진 성기혈관에는 강한 자극보다는 이런 자연스럽고 흐르는 자극이 훨씬 오래 갑니다. 둘째,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사정 직전 그 강렬한 순간에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을 애징 훈련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결국 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애징을 반복하게 되면 전립선에 무리한 압박 없이 혈류가 확산되고 근육이 조절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64세 김동현호님은 발기는 되는데 사정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애징 훈련을 3주간 실천하신 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사정감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애징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전립선과 골반저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사정에 관여하는 근육은 통제할 수 있어야 강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폭발보다 여러 번의 파도가 더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훈련은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80% 흥분되었을 때 멈추기, 점차 90%, 95%까지 끌어올렸다가 멈추기, 주 3번 반복한 뒤 풀기 이 과정을 통해 몸과 감각에 대한 통제력이 향상되고 전립선 부담은 줄어들며 전반적인 성적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셋째, 회음부에 손을 대세요. 고환과 항문 사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 부위는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외부 접근 부위입니다. 자위 중 혹은 사정 전후에 이 부위를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의 뿌리 부분으로 살짝 눌러주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강한 압력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민수님 69세. 꾸준히 자위를 해왔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요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자극과 회음부 눌러주기를 실천한 지 2주 후 소변 줄기가 달라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음부 자극은 단순한 보조 동작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적 자극이며 요실금 예방과 신경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자위법을 어떻게 일상 루틴에 적용하고 더 오래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핵심. 자극법 1. 부드러운 손동작. 2. 예징 훈련. 3. 회음부 눌러주기. 잘 따라오셨죠? 이제는 이 방법들을 일상 루틴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초반 며칠은 따라 하시다가도 처음엔 잘 안 느껴져서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라며 포기하곤 하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자극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이 뭔가 눈을 뜬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며 뇌의 반응 패턴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즉, 몸은 변화 정화를 원하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78세. 이상원님의 사례는 그 좋은 예입니다. 오랫동안 자위를 해오셨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며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위 방법을 바꾸자 약물 효과까지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약만 먹었을 때보다 이 방법을 병행하니 소변이 더 시원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할 때 몸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1세 박종현원. 종현님은 주 3회 자위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60대 중반부터는 사정 후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사정 후 증후군 Post Orgasmic Illness Syndrome 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전립선 기능 이상과 호르몬 불균형, 자율신경계 과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현호님은 애증 기법과 부드러운 자극으로 습관을 바꾼 후 자위 후에 오히려 상쾌함과 활력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배출이 아닙니다. 전립선 골반적은 호르몬 자율신경계가 복잡하게 연결된 전신의 반응입니다. 이 흐름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바로 노년기의 회복 중심 자위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 욕구를 억누르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구를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다양하게. 이것이 60세 이후 자위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그 속의 감각과 쾌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맞는 언어로 다시 말을 걸어야 할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자위 습관이 어떻게 전립선 건강은 물론 당신의 수면 에너지, 심지어 자존감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자위 습관을 실천했을 때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단순히 성적 만족감이 좋아진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 소변 기능 수면의 질 에너지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까지 달라집니다. 첫째, 소변 흐름의 개선입니다. 전립선이 붓고 염증이 있을 경우 방광을 조이고 요도를 눌러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남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부드럽고 순환 중심의 자극, 그리고 회음부 눌러주기를 실천하게 되면 전립선 주변의 림프와 혈액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로 인해 염증 물질이 배출되고 소변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2021년 회음부 자극이 전립선 부종을 줄이고 야간뇨 빈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전립선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긴장 상태에 놓이면 자율신경계가 흥분되어 깊은 수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자극과 애증을 병행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이완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실제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야간 배뇨 빈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민수님의 경우 자위 습관을 바꾼 후 밤에 5번 가던 화장실을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변의 문제가 아닌 전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전반적인 활력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 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시죠.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증 훈련을 통해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몸 전체의 흐름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면 자위가 오히려 활력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은 자위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산책할 힘도 생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성기능이 단지 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직결된 중요한 생리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더 강하게 자극하고 오히려 더 반응이 떨어지면서 망가졌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식을 통해 몸이 다시 반응하고 감각이 살아나고 자극 하나에 다시 전율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한 82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변화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연결하여 회복하는 동양적 시선의 통합적 관점까지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동양의학의 시선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자위 습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위를 단지 풀어야 하는 본능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자위도 몸을 조율하고 회복시키는 하나의 내면 수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전립선과 연결된 부위는 신장 신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력 정기, 징치를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중요한 중심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의 방식에 따라 전기를 소모하느냐 아니면 전기를 순환시키고 보강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앞서 소개한 부드럽게 감싸들은 자극하기, 사정 직전 멈추는 애증 훈련, 3회음부 눌러 전립선 순환 돕기, 이 세 가지는 모두 소모가 아닌 회복 중심의 자극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기능 회복을 넘어서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 전반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 방식은 몸뿐 아니라 감정의 흐름까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기분이 안 좋아요. 끝내고 나면 오히려 공허하고 우울해져요.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감정의 순환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의식 있는 자극 몸의 신호를 경청하며 진행되는 자위는 몸속 깊은 층의 감각과 연결되며 다시금 생명력을 흐르게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성적 만족감을 넘어서 존재감과 삶의 에너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살리고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자위법 3가지. 1.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기. 2. 사정 직전 멈추는 애증 훈련으로 회복 중심 전환하기. 회음부를 눌러 전립선 순환을 돕고 소변 기능 강화하기. 이건 단순한 좋은 자위법이 아닙니다. 이건 노화된 몸과 다시 소통하는 방법이고 당신의 삶을 자신감을 되찾는 회복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감각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처럼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과 자위 습관에 대해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비뇨기과 전문의 박현우였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롭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